바다와 육지의 경계, 도심 속 포구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통 걸으면서 오고 건너편에 가덕도 저 연대병 뒤로 해가 살 떨어지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개발에 빌려 사라져가는 포구를 기록하고 또 지역 이야기를 전하는 주민들의 모임인데요. 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해. 물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우리 우리 동네 포구를 찾아서 사하 포구 알림이들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낙동강 끝자락에 자리한 부산 장림공단. 공단 한가운데 홍티 마을이 있습니다. 공장들 사이에 숨어있는 이 작은 마을을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 도심 속 포구의 흔적을 찾고 기록하는 사하구 주민들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포구에 관해서 우리가 짝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포구들을 이렇게 지도로 한번 담아봤어요. 여기 장림포구부터 쭉 훑어서 오늘은 우리 마지막 이제 그 포구 탐사로 여기 있는 홍티포구. 여기 이 마을 홍티포구를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구 알림이란 이름으로 활동 마을에 중입니다.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마을의 보물을 찾아보자 해서 마을 주민들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포구 알림이라고 해서 올해는 3년째로 사하구 전체에 있는 포구들을 찾아서 길을 나선 알림이들입니다. 네. 주민 중심의 포구 찾기 모임. 오늘은 홍티 마을입니다. 샘 같은 게 보이는데 예전에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고 지금은 말레트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물이 큰 걸 보면 수량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겠죠. 한때 사람들로 붐볐을 공동 우물터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 가서 수도를 틀면 다물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물이 곧 그 마을의 생명수가 같은 공간입니다. 빨리도 빨 수 있고 어젯밤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아직까지도 이 홍티 마을은 약간의 공동체 예, 그런 그 생활 방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7, 80년대 공장들이 들어서며 홍티 포구는 기능을 상실했지만 마을은 남아있어 예전의 삶을 짐작할 수 우리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마을을 알아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 마을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보물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 마을의 아름다운 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사하구에는 6개의 도심 속 포구가 있는데요. 여전히 포구로서 기능을 하는 하단포, 장림포가 있는 반면 흔적만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주도에서 보고 있는 백년목이라 그러나? 백년초 정말 선인장. 저 진짜 바다가 가까이 있다는 거 여기서 전혀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이 여기 집은 지금 어른들이 살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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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개조한 거죠. 바다와 맞닿은 산자락에 집들이 따개비처럼 모여 붙은 홍티마을. 바다가 있던 자리에 공단이 들어서며 마을은 과거의 풍경에 멈춰 있습니다. 앞에는 만선한 배가 통통 걸으면서 오고 건너편에 가덕도 저 연대병 뒤로 해가 살 떨어지고 수채화가 그렇죠. 풍경이 그렇죠. 느껴져요. 아니 여기서 그렇죠. 찾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야 공장에 가려졌던 바다가 홍티 보입니다. 마을은 이름부터 특징입니다. 홍티가 무지개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아름다운 공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티 마을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 있는 포구입니다. 굉장히 물자가 많이 나서 행복하고 부유롭게 살 수 있던 공간이 홍티 마을이고 홍티 포구였다고 생각되어지고 포구가 사라지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지만 여전히 홍티 마을을 지키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것도 사하 포구 알림이들의 주요 활동입니다. 홍티 마을의 그 역사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촌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루 수입이 한 2시간 내지 3시간만 나가면 70만 원 버리고 왔어요. 바다에 가서 예, 바다에서 조개, 바지락하고 제첩, 백합 이런 걸 파고 오면은
옛날에는 좀 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할 때는 180가구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몇 가구죠? 지금은 해봐야 전체 다 해봐야 저 밑에까지 포함해봐야 한 50가구. 같은 지역 주민들이 사라져가는 마을 마을에 이야기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의미 있어 공부하고 보이죠. 주민들 만나고 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같이 뭔가를 한번 기획해보고 발전을 연구해보는 그런 시작이 오늘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태마을 주민들도 포구 알림이 활동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첫째 굉장히 우리가 이 동네가 낙후돼가지고 엉망진창이니까 사실은. 근데 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저희들은 고마운 거예요. 솔직히 하기로. 씹은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이리 오시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발전도 되고 뭐든지 이제 우리도 배울 것도 배우고. 그래 하는 게 좋지. 포구 알림이들의 발길은 부네치아라 불리는 장림포구로 이어집니다. 선생님들 우리 이제 포구들을 다 한 바퀴 둘러보고 축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 중에 하나인 장림포구에 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도시하고 오천하고 다 같이 어울려진 느낌이네요. 그래서 다른 보고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배가 많이 우리 여기는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모습이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장림포구는 포구의 기능은 축소되고 있지만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선생님들이 포구들 돌아본 그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땠습니까? 이제 포구가 그냥 포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구와 삶, 역사와 문화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베네치아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우리의 삶과 현실과 어민들과 또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구라는 공간을 지킬 방법도 고민해 봅니다. 사실 포구마다 모습이 다 다른다는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여기 장림포구는 길기도 하고 배도 많지만 홍티포구는 이미 이제 배가 안 보이고 산처럼 이제 산에 이제 집만 남아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하단포구는 또 하단포구마다 모습이 보이는 게 포구마다 다 모습이 다르고 그 모습이 결국 삶의 모습도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을 하는 것도 그 모습을 좀 반영해서 개발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라져가는 포구와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데요. 그래서 노을빛 포구 걷기 마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선생님들 우리 포구에 살았던 우리 예선조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번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포구 걷기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담아 가실 수 있게끔 여기서 노을 보면서 음악 해하면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 거기다가 우리가 보고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잖아. 그 보고에 대한 퀴즈를 하면 그리고 상품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겠다. 너무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알림이가 되는 것은 너무 좋을 것 같아. 마을 축제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참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내서 이런 길도 걸어보고 포구에 대해서 또 포구에 와서도 또 많은 걸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 고장이고 내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고장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래야만 발전이 되고 저희들이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구 알림이들이 준비한 마을 축제의 날. 주민이 만드는 마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2가지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마을 한머니들의 예술활동 전시와 포구 알림이 3년의 아카이빙 전시가 있었습니다. 장림포구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기모가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근데 특히 장림길이 유명했던 이유가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강물하고 바닷물하고 같이 만나는 지역은 기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는 조금 작기가 덜 하겠죠. 이 일대가 전부 다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원섬도 있었고, 근데 개발이 되면서 섬도 그리고 이 갈대밭도 전부 다 매립이 되어가지고 아파트도 생기고 주택도 들어서고 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옛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나게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전 퀴즈쇼가 이어집니다. 동네 이름이 하단인데 왜 하단일까요? 아시는 분? 하단 이름의 유래가 뭘까요? 낙동강의 끝자락이. 아래 한자에 끝단자를 써서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의 끝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거 은근 선물 하나 받아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지역 사랑이 돋보이는 정답자에겐 상품이 주어집니다. 한편에선 또 만들기 행사도 이어졌는데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포구 걷기에 쓰일 소원 등입니다. 저마다의 소원과 글귀를 적어보는데요. 네, 선물 같은 그대라고 적었어요. 오늘 왔는데 만난 사람들이 선물 같은 그대 같아서. 포구 걷기를 노을과 낙동강의 노을과 함께 걸으면서 가족의 안녕과 나의 소원 등을 빌면서 그 포구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사하 포구 원정대, 감천동부터 하단동까지 이어지는 6개의 포구를 둘러보고 또 걸어볼 텐데요. 포구 알림이의 해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하단이 특히 가락타운이 들어있는 이 공간이 예전에는 원래 다 바닷가였습니다. 몰밭이었었어요. 처음 우리가 만날 공간이 하단 포구에서 무슨 포구로 갈까요? 노란옷 입은 친구. 장님포구. 장님포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분해치 장님포구만 갈 게 아닙니다. 장님포구를 지나면은 여러분 고덕포구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님이 그냥 말 하나였어요. 근데 사람이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공장을 지으면서. 마을의 옛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아주 다 쏠쏠합니다. 알게 됐고 우리는 저 대구서 왔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호티복에 뭐 보도고기 이런 걸 들어본 것도 없고 또 이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장님이 식구가 늘어나가는 것도 처음 들으니까 그것도 듣기 시작합니다. 좋고. 우리가 이게 감천까지 갈 거거든요. 다대포를 거쳐 도착한 장림포구. 낙조 시간에 맞춰 어린이들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어민들의 공간이었던 포구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문화를 즐기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 이웃을 만나고 이웃과 함께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서 있는 시간들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이제 하단 포구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사하구는 이 낙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노을빛 포구길을 걸어볼 시간. 여러분 지금 바다로 떨어지는 이 노을들 보십시오. 바다로 떨어지고 있는 노을들 너무 아름답죠? 너무 너무 예쁩니다. 뭐야 너무 좋다. 뭐 감사. 물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치가 거든. 진짜 우리 그럼. 부산 갈매길의 한 코스인 장림포구부터 하단포구까지 노을 산책을 시작합니다. 새도 날지 밤에도 있는데 너무 좋다. 이거 불 밝지. 노을 좋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70평생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줄은 처음 봤다. 내가 살고 있는데 이럴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와 보니까 너무 좋고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구 알림이들이 준비한 작은 축제. 이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마을의 이야기이자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이었는데요. 하늘과 바다를 물들인 석양처럼 이웃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포구가 사실은 사라지는 포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포구가 더 성황리에 발전하는 포구들도 있는데 포구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이 포구가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 활기찬 삶의 공간이었던 포구. 사라져가는 도심 속 포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는 분들이 있어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 사랑으로 뭉친 포구 알림이들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폭우를 찾아 기록하고 있는 사하 폭우 알림이들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에 대한 기록, 마을 기록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이 폭우에 대한 기록을 전문적인 어떤 학술 조사로 네.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폭우 지도를 만들고 또 무엇보다 그곳에 사는 분들을 취재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남기는 모습 너무나 뜻깊지 않나요? 의미 있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도심 속에 이렇게 폭우가 많았나라는 사실을 이번에 그렇죠. 좀 알게 됐고요. 예. 보면서 부산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장림폭우 베네치아. 너무 예뻤어요. 멋지죠. 그래서 예. 부네치아라는 그 별명에 딱 맞다. 라는 이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폭우들이 많이 사라져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 사라지기 전에 기장부터 가덕도까지 한번 부산 폭우 투어 해보는 것도 오, 어떨까 괜찮네요, 싶습니다. 괜찮네요. 너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하구 주민들로 구성된 부산의 폭우 알림이들의 활동은 올해로 3년 차입니다. 그 3년 동안 이 사하구의 6개 폭우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또 내년부터는 부산 전역으로 활동 권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저희도 함께 응원해야겠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지은 아나운서도 늘 사진 찍잖아요. 그럼요, 기록해야죠. 예쁜 내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럼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알림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 이 폭우 마을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